어려운 단어를 공부하는 건 그 단어에 담긴 내용까지 공부하는 거라서 그 단어 자체를 공부하는 게 되게 유의미해요. 이런 거 일상생활에 안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공부한다는 건 세계를 확장시켜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를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수학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해야 돼요. 알았죠? 보기 차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환 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민지야?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제곱 빼기 제곱 이거 뭐라고 불러요? 똑같은 얘기 할게요. 기억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억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는 우리가 마일 1, 마이 2인데 절대값 취하라 했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라서 얼마예요? 6이 됩니다.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5는 0에 대해서 두 실근의 곱을 구해달래요. 뭐 그럼 실근이 있고 동시에 뭐도 있어요? 허근이 있나 봐요.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못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해야지 보여요. 그렇죠? 덩어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인 건데 여기가 허근이고요. 이게 실근이에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연이어서 복습한 이유가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근은 x제곱이 3인 거고요. 그럼 됐다. 이 실근에 대해서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과계수 관계 쓴 거죠. 근과계수 관계. 703번.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물어가면서 해보죠. 물어가면서 해봅시다. 혼자 하니까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자, 이거 뭐가 질문이었어요? 민지가 아니라. 누가 질문을 했을까? 질문한 사람? 누가 질문했어요? 수민이가 말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이 붙였어. 이거 뭐가 이름이 뭐라 했죠? 이렇게 생긴 애를? 적었어요? 얘의 특징이 뭐처럼 생겼어? 관찰을 해보자. 그럼 쳐다보자. 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좀 특징적인 형태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될지를 관찰해야 돼요. 관찰. 저기에서의 특징은 뭐라 했어요? 홀수 차항이 없다는 거예요. 홀수 제곱이 없다. 그럼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숫자가 똑같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숫자가 똑같다라는 걸 특징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어? 묶는다. 우리가 뒤에 문제 풀 때 그렇게 했어요. 한 문제씩 풀어준 이유는 그거를 이용해서 접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하라 했냐면 x제곱을 나누라 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말한 애들끼리 묶는 겁니다. 이제 묶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배웠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 있어요, 문기야?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있어? 공식 변형이 있어요. 곱셈 공식 변형 불러볼래요? 빼기. 그쵸. 이렇게 잘 말했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이 등장했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뭐가 돼요? 일종의 치환이 됩니다. 얘를 치환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또 돼요. 3대. 너무 앞서 나갔네. a제곱 더하기 5의 2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걸 뭐 해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치환을 했으면 다시 돌려놓는 게 기본이야. 그쵸? 그래서 돌려놓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자, 그럼 이제 이게 끝이야? 이거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 이딴 거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 이딴 일이 벌어졌어? 우리가 저 대칭식이라는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x제곱을 나누고 보니까 인수분해는 되는데, 아까는 안 됐지만 이젠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못 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어떻게 돌려놔요? x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이때 x제곱을 어떻게 곱하냐면 얘한테 x, 얘한테 x에서 총 x제곱을 곱했다라고요. x제곱 곱하면 여기 x 곱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또 이제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6x인데요. 그런 생각은 애초에 식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매번 계산을 하면서 식을 정리하는 걸 습관화해 줘야 되는데, 정리할 때는 내림차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는 허근이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허근식은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을 해야 돼요. 판별식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거를 습관적으로 되게 많이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커져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거 판별식 하면 0보다 크겠네 작겠네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안 잡히는 이유는 뭐야? 안 해봤으니까. 계속 안 하니까.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를 봤어. 흑백 요리사에 있는 뭐 어떤 아저씨가 막 소스를 만드는데 막 뭘 다 짜고 막 넣어서 만들어. 나는 맛있게 만들려면 하나하나 계량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대.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대. 그분이랑 나랑 요리 실력 차이가 천지 차이일 거 아니야. 난 따라하려면 하나하나 해봐야 돼. 그래서 뭘 할 때까지? 경험을 쌓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경험 쌓을 때까지는 해봐야 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든지 친해져야만 늘어요. 친해져야만 늡니다. 자, 얘가 실근이에요. 그래서 실근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짝수근해 공식 쓴 거죠. 뿔마 2루트 2가 됩니다. 자, 얘가 답이에요.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704번도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죠. 704번도 동일합니다. x 4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이래요. 이것도 동일한 형태야. 개수가 똑같다라는 걸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서 안 보이면요? 그래도 관찰해야 돼. 보일 때까지 보는 거예요. 원래 문제는. 보일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럼 쟤랑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x제곱을 나눠요.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더하기 x분의 6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게 됩니다. 또 묶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6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8 유주야 이거 고생공식 변형 뭐라고? 그쵸, 잘 말했어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래요? k라고 하래요. 그럼 k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10은 0인데 이 k의 값의 곱이래. 그럼 뭘 떠올리는 게 정상적이에요? k의 값의 곱이래. 뭘 떠올려야 돼요, 민지야? k의 값의 곱이래. 뭐 해야 돼? 지금 이거에 k의 값의 곱이래. 뭐 해야 될 것 같아? 해봐,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는 숫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죠. 우리가 두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다? 근거계수 관계예요. 왜? 근해 공식을 구하든 인수분해를 구하든 두 단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지면 그냥 이거분의 이거라고 바로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겁니다. 왜? 얘가 인수분해보다 편하다. 이 문제에서 인수분해보다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매번 말하지만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이 존재해서 패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번 새로운 문제처럼 받아들이면 그냥 매번 새로우니까 매번 힘든 거예요.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앞에서 배웠던 거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을 좀 덜 시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힘들죠.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이고 힘듭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공부잖아요. 우리가 몸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머리를 써야 돼요. 운동은 몸을 쓰는 거지만 공부는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보길 바랍니다. 한 근이 3이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푼다 했어요, 수빈아? 그럼 여기서 뭘 쓸까? 왜? 맞아요. 저 표현이 정확합니다. K를 구해야 되는데 한 근만 알려줬기 때문에 대입이나 근과 계수 관계보다 근과 계수 관계나 인수분해보다 대입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순위를 두고 누굴 하지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서 느는 거예요. 27-9K 더하기 3K 더하기 6-9가 0이래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6K 더하기 24가 0입니다.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와요? K4. 근데 나 K를 4를 왜 구하려고 했어? 왜 구해야 돼?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래서 대입을 해서 K를 구하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건 일종의 방탈출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퍼즐이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퍼즐을 풀어야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열쇠는 이거야. 이걸 풀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얘가 걸리적거리니까 그걸 걸리적거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알파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구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했으면 꺼내야지. 저 알파랑 베타를 꺼내기 위해서 식을 써야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근을 알려줬잖아. 근을 알려줬으면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물론 조립제법 해도 됩니다. 조립제법 해도 되는데 그냥 계수 비교만 해도 돼요. 곱해서 x 세제곱 되려면 x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4x제곱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9 돼야 되니까 더하기 3이 돼요. 그럼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맞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k는 구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뭐가 떠오른다고 민지야?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구해? k는 이미 구했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 어떻게 구해서 더해? 근거계수 관계라니까. 근거계수 관계라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을 때, 그래, 내가 은연중에 말을 했지. 페이크를 섞어서 어떻게 말했어? 어떻게 섞었어? 어떻게 구해서 더해라고 말했으니까, 구해야 된다. 그냥 공식 써야지. 이건데,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구해서 더한다고? 굳이 구해야 되나? 근거계수 관계는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를 써주면 이게 되고,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근거계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가면서 하죠. 최대한 질문해 가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항상 생각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생각을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그게 연습이 돼야 돼, 연습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다니까. 그냥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게 익숙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거라니까. 그게 안 돼 있어. 내면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내면화가 될 때까지 계속 대화하면서 해봅시다. 해보죠. 담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중근을 가진대요. 응? 뭔 말이야?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된대.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일단 뭘 해야 돼요? 아, 이 상태가 있어. 맞지? 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뭘 선택한 거야? 지금 담비가 말한 건? 조립제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조립제법을 할 때 우리가 0 되는 값을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다고. 왜? 중근이란 것만 보면 우리가 원래는 뭘 떠올려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판별식이 떠올려야 돼. 근데 얘는 판별식을 못 써. 이 상태로는 판별식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중근이란 멘트가 나오면 판별식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의하면 못 쓴다고. 2차에서만 판별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이거 2차로 만들어야 돼. 즉,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해?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메인이 하나랬잖아.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조립제법은 어떻게 해? 상수항을 기준으로 0 되는 값, 얘의 약수를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요. x제곱 없으면 0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조립제법을 했어요? 했더니 1로 조립제법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그럼 내가 의도했던 게 뭐야? 내가 의도했던 게 중근을 구하고 싶으면 판별식은 0을 써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립제법을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생각의 흐름이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건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2차식이 뭐면 돼요? 뭐면 돼, 유주야? 2차식이? 네, 뭐 쓴다 했어요? 중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뭘 쓴다고 했어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0을 씁니다. 얘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k가 얼마가 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떠요. 이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시작돼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10번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민지야? 모든이라는 멘트는 일반적으로 언제 사용해요? 여러 개 있을 때, 그쵸?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죠? 하나 더 어디 있어요? 지금 판별식 쓰려고 했고 썼잖아. 왜 하나 더 어디 있어? 하나가 더 어디 있어?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3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써질 때 중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알파, 알파, 베타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을 두 개 하나 묶어. 두 개 하나 곱해. 하려면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죠. 뭔 말이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곱했을 때는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와요. 완전 제곱식이 아니어도 중근일 수 있다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애가 x는 1을 근으로 가져서 이런 모양새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근으로 가진다. 어떻게 풀자 했어요, 수빈아? 얘가 얘를 근으로 가진다. 어떻게 하자 했어요? 맞아요.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2-2k는 0이 돼서 k가 어떻게 돼요? 1.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답은 얼마? 2분의 1이 된다라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야, 나 뭐 판별식 썼는데 여기 4 안 곱했냐? 미안해요. 8분의 1이죠. 그럼 8분의 7이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냥 ac 해버렸죠. 모든이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왜 없지?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힌트를 준 겁니다. 힌트를 준 거예요. 모든이란 말 통해서 더 찾아 라고 힌트를 제시한 거다 봐주면 되겠어요. 712번.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대요.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얘를 실근 가진다, 허근 가진다 라고 했어. 그럼 뭘부터 해야 돼요? 민기야? 인수분해는 뭘로 한다고? 조립제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뭘로 될 것 같다 했더니 1로 될 것 같아요. 얘 약수 기준 따지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게 x-1과 x제곱 더하기 2k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면 다시 한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뭐라 했냐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래요. 그럼 뭐야? 얘가 이미 실근이네. x는 1이잖아. 그쵸?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허근이에요. 허근. 허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게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이게 x제곱이 마이너스 2k라서 x가 뿔마 루트 마이너스 2k야. 이게 허근이라는 거야. 얘가 허근이라고. 그게 허근이라면 얘가 뭐여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돼요.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은 거라고. 즉 k가 어때야 돼요? 0보다 큰 거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0보다 큰 정수 누구 있어요?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3차식은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뭘로 인수분해한다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다는 거예요. 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 다음 나머지가 허근 가진다라는 것을 판별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 정도는 판별식보다는 얘가 잘 낫지. 아니야, 이것도 판별식으로 쓰는 게 너희들한테 나으려나? 판별식 쓴다면 어떻게 해요? b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0 지금 마이너스 8k 이렇게 됩니다. 여기 0보다 작아야지 허근이죠.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네요. 714번.
이 문제는 유형 7 제목이 뭐예요? 근과계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먼저 써봐야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1,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문제에서 제한된 힌트예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걸 구해달래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지? 뭐하지? 하고서. 사실 이 문제의 유형은 우리가 앞에 곱셈 공식 변형에 있어요. 한번 잠깐 넘어갔다 와볼게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4페이지 57번입니다. 한번 갔다 와볼까요? 14페이지 57번. 보여요? 똑같이 생긴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써있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써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 써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있죠?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이걸 왜 못 풀었어 그러면? 그래. 복습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잖아. 그렇죠? 그때 했던 풀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처음 봤다고 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푼대요. 아, 와, 이거를 전개하려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게 생겼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한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인데, 하나가 모자라네. 즉,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서 마이너스 2에서 감마가 모자라고, 알파가 모자라고, 베타가 모자라네. 근데,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이런 풀이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x 마이너스, 아까 말했다시피 근을 알려주면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즉 인수분해와 근과계수를 다 써먹는 문제 어떤 거예요? 얘는 얘 인수분해가 얘인데 얘랑 어떻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뭐 넣은 거야? 얘는 저 3차식에다가 3차식 x에 뭐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즉 이걸 전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더하기 8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래서 답이 얼마?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곱셈 공식에서부터 했어요. 물론 곱셈 공식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어요? 얘 전개했습니다. 이거 전개한 공식이 뭐였죠? 누구까지 했니? 내가 질문. x-알파, x-베타, x-감마 어떻게 전개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뭔가 모자란데 알파의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빼기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곱셈 공식에서 알죠? 알아요. 곱셈 공식 시험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니?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느꼈을 때 곱셈 공식 시험 더 볼 거예요. 그때는 깜지 양을 늘릴 겁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현재 공부량은 안 돼. 지금 이 질문만 많이 해서 나만 괴롭히고 정작 너희는 괴롭힘 당하지도 않고 너희 똑같이 갚아주겠어. 715번 715번? 언제 이렇게 710 우리 절반 넘게 했어. 나름 그쵸? 1300번까지 있으니까 알다시피 이 정도면 기말고사 범위긴 해요. 시간 되면 빨리 이거 진도 다 나가고서는 앞에 거 살짝 복습하고 싶은데 그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그쵸?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의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3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곱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5. 곱은 마이너스 3. 이게 기본이에요. 그쵸? 쓴 다음에 고민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이렇게 써 있어요. 담비야, 여기에서 내가 뭘 써먹을까? 이 세 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따위로 생긴 게 지금 여기 없는데 뭘 이용해야 될까? 응? 바꿨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합으로? 뭐 좋아요. 아주 되게 좋네요. 담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어디 몇 번에 있었냐면 이게 719번의 내용이에요. 719번의 내용에 지금 담비가 말한 건데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게 있을 때 이게 719번 설명이죠. 우리가 근을 역수로 갖게 하려면 즉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게 하려면 순서를 뒤집으면 된대요. 이런 얘의 근은 지금 순서 뒤집은 거죠? 순서 맞죠? 그럼 얘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담비가 말한 건 뭐야? 얘는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곱의 합이네. 그러니까 3분의 a가 3분의 2야 라고 말을 해서 a가 2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쵸? 잘 말했어. 좋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랑 비슷한 접근 방법인데 나는 3개짜리에 대한 연산은 알아요. 근데 지금 2개짜리에 대한 연산이라서 좀 그지 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개짜리를 만들고 싶어. 아까는 3개짜리에서 하나를 뺀 거라고 하면 얘는 그냥 통분을 하겠습니다. 통분하면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알파 베타 감마 알아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아요? 네.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원하는 걸 해도 돼요. 원하는 거. 자기가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찰이야. 쳐다봤을 때 내가 아는 형태 중에 누구를 써먹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형태 중에 누구를 써먹을지. 알았죠?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문제 해결 의식입니다. 불편한 걸 내가 아는 걸로 친숙한 걸로 바꾸자. 그런 개념이에요. 719번입니다. 바로 이어지네요. 똑같은 얘기라서 바로 그냥 얘기할게요. 얘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애는 순서 뒤바꾸면 돼요.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얘가 답입니다. 근이 역수가 되면 역수를 근으로 갖는 애는 개수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곧잘 나오는 내용이라서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그렇게 그냥 설명하는 걸로 넘기죠. 요거는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722번. 또 나만 너무 혼자 하고 있었네. x세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때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1이에요. 한 근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유주야?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 웃기고 있네. 혈내근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혈내근이 뭐예요, 민지야? 혈내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개수가 이게 무리수 근을 갖거나 허수 근을 갖는데 개수들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 첫 단어가 유리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치? 개수가 유리수라서 혈내근이라는 것 같아요. 혈내근은 여기 근호 앞에 있는 놈. 다시 근호에 붙은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라서 이런 걸 갖게 되고 혈내근 한 짝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그건 우리가 2차 방정식 에서부터 했다는 거죠.
프린트를 더 시켰어야 되는데, 맞지? 자, 그럼 혈액근이 얘가 돼요. 그럼 얘를 보면서 뭔 생각을 또 해줘야 돼요? 뭔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개수잖아, 맞지? 이 개수를 구하기 위해 이걸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합니다. 2차 방정식 어떻게 작성하죠? 2차 방정식 어떻게 작성해? 두근을 알려줬을 때 어떻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곱해서. 뭔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걸 두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써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은 얼마야? 2. 그래서 마이너스 2x.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얘가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돼요? 얼마를 곱해야 얘가 돼? 얘의 근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걸로 일부분을 찾은 거예요. 일부분. 이게 일부분이야. 뭔가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찾아? 지금 여기 2차고 3차니까 나한테 몇 차가 더 필요해? 문기야? 1차 어떻게 찾아요, 얘?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 2차하고 여기 3차니까 뭐 하면 돼요? 1차라면 x 쓰고. 상수항 어떻게 찾아요? 상수항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3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제 끝났네. A랑 B만 이제 구하면 되죠. A 어떻게 구해요? 2차항이 개수니까 이렇게 구하면 A는 1이고요. B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7.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뭐 해달라 했어요? 더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똑같은 주제예요. 723, 724.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했어요.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예요. 그럼 다른 근 뭘 생각한다고? 혈례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곱이 5니까 더하기 5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x세제곱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5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bx 빼기 5는 0이고요. 그럼 a는 2차항이 개수니까 a는 1. b는 1차항이 개수니까 얼마? b는 3이 됩니다. 여기 빼기라고 써있네. b는 마3이죠. 자, 그럼 계산하면 a 빼기 b는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똑같이 풀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를 통해서 뭘 구했고? 혈례근을 구했고, 혈례근까지 구했을 때 이걸로 뭐? 우리가 2차식을 작성했죠. 맞아요? 작성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합과 곱이라는 개념, 저기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들을 기억해야지 이게 차차 누적되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들을 푸는 거예요. 24번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근이 1이랑 2 더하기 루트 3이래. 그럼 2 더하기 루트 3이 다른 애가 누구예요? 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맞아요. 그럼 이 두 개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 합이 얼마야? 4. 곱이 얼마야? 1. 이됩니다. 얘를 근으로 갖는 애랑
얘를 근으로 갖는 애에다가 뭐 했어요? a를 곱한 게 얘입니다. 전개하면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빼기 1이고요. 근데 그게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여기 이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a가 1이고요. b는 마오고요. c는 5라서 다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726번. x제곱 더하기 ax 이거랑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얘는 뭘 갖는데요? 1 더하기 루트 2i를 근으로 가진대요. 1 더하기 루트 2i를 근으로 가지면 당연히 누구도 근으로 가진다고 유주야? 저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근으로 가진다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랑 얘랑 그리고 m까지 이렇게 세 근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m이 있는 거죠. 공통근량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다는 거야. 그쵸? 이걸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2차식을 작성하면 민지야? x제곱 그럼 3이 됩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m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돼요?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는 애도 뭐가 돼? x 마이너스 m 곱하기 뭔가를 곱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지금 여기랑 위랑 아래를 봤을 때 독특한 애가 있어요. 뭐예요, 수빈아? 관찰을 했을 때 뭐가 좀 특이해요? 뭐가 좀 특이해요? 이 눈으로 보고 쳐다봐서 아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애가 있다라는 거에서 관찰이 시작된 거죠. 똑같은 애. x제곱 개수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곱해야지 x제곱 개수죠. 맞아요? 이거 뭔지 모른다는 의미로 네모예요. 근데 얘랑 얘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그게 a인데 여기에서 a는 어떻게 만들어요? 얘랑 얘 곱하는 거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네모. 잠깐만. 얘랑 얘랑 똑같다고? 그럼 네모가 얼마예요? 네모가 얼마여야지 얘랑 얘랑 똑같아? 2죠. 근데 유일하게 나온 숫자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그럼 2는 뭐가 돼요? 2, 2를 곱하는 거죠. 얼마? 2m. 그럼 m이 얼마가 돼요?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729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요. 문계 인수분해 해봐. 곱셈 공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쵸? 여기서 허근은 누구예요? 유주야? 허근 누구니?
맞아요. 여기에 있는 허근이에요. 우리가 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뭐 쓴다고? 민지야? 여기서 뭐 써야 돼, 이제? 여기 오메가라고 했어요. 근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해, 뭐 해? 근거에서 관계 또? 대입 또? 인수분해. 셋 중에 뭘 쓸지 고민했는데, 여기 밑에 봤더니 뭘 쓰라고 써 있어?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마이너스 1분 오메가 제곱이에요. 뭔 생각이 들어요? 근과계수 관계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얘의 켤레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당연히 누가 후보야? 대입이 후보입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게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오메가 제곱은 하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맞아요? 그럼 또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지금 요거 보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대입해서 푼 거죠. 맞아요? 대입해서 푼 거다. 730번.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복소수에서 하긴 했는데 헷갈릴 수는 있어.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 2025제곱을 하래요. 수빈아, 뭔 생각이 들어? 2025제곱 우리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라는 걸까? 2000제곱 당연히 못하지. 뭐 하라는 거야? 규칙 찾기 하라는 거야. 실제로 2025제곱을 안 하더라도 비슷한 애가,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제곱을 해야 돼요. 오메가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i. 즉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요. 오메가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요? 오메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뜹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2025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에 이게 얼마냐? 어? 뭐야 이거 3의 배수가? 675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675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은 홀수 제곱이면 1이 마이너스 1이고요. 짝수 제곱이면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은 홀수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고 짝수 제곱이면 1이야. 그래서 얘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답이죠. 알았죠? 자,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내가 보자마자 나누지도 않았는데, 뭐 이거 3의 배수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담비 알아요? 네, 맞습니다.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한 애가 얘가 3의 배수면 전체가 다 3의 배수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죠. 이거 기억해야 되네요. 네. 다음 파트에서 합니다. 다다음 파트에서. 다다음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731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 문제만 더 하면 됩니다. 세 문제만 더 하면, 아, 오늘 시험을 못 보네. 아, 저것도 박살내야 되는데. 곱셈공식 시험 보면 되겠다. 아까 이해한 거, 이해한 거죠. 맞지? 야, 언제까지 안 해오나 보자.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를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주야?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곱셈공식? 곱셈공식? 이따 보자. 떨어지면 말이야. 이번에 깜지 30번씩이다. 안 외워? 야, 내가 지금 한 달째 외우라고 하는데. 진짜. 야, 한 달을 넘었다. 한 달 넘어서 내가 외우라고 한 지가. 그쵸? 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가져올 거야. 왜 오메가 바를 내가 가져오려고 해, 이 문제에선?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지야?
아까는 오메가 바 한 번도 안 가져왔잖아. 왜 갑자기 오메가 바를 가져와? 문제에 오메가 바가 있잖아. 그쵸? 문제에 바가 써 있잖아.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얘랑 얘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수빈아? 뭐라고? 저 혈내근이죠. 방금 뭐가 붙은 것 같은데? 아니지? 얘가 뭐야? 그냥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요. 오메가 바가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분의 3 오메가 더하기 1 곱하기 3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뭐 해요? 전개합니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기본적으로 이거 묶는 것쯤 미리 생각해줘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묶여요. 얘도 9 오메가 바 더하기 1 3으로 묶이겠죠. 3 오메가 바 더하기 1. 오메가랑 오메가 바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13분의 1. 대입만 하면 되죠? 맞아요? 결국 얘도 그냥 인수분해 한 다음 뭐만 했어요?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하나를 적용했는데 그 적용한 근거는 오메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732번 또 나왔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근이에요. 그럼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인데 자 여기에서는 난 뭘 써먹을까?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근과계수 관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봤어요. 오메가 마이너스 1 근과계수 관계만 써도 되겠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의 n제곱이래요. 자, 우리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지, 맞아? 그러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얘 넘기고 얘 넘기면 되잖아. 그래요?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네?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내가 방금 얼마라 했어? 1이라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오메가 바, 뭐야? 얘랑 다른데 같을 수가 있어, 문제야? 있죠. 어떨 때? n이 짝수일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짝수의 거듭제곱은 플러스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기로는 n이 짝수인데 뭐 이하래? 50 이하래. 몇 가지 있어요? 50 이하의 짝수? 25가지 있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 했어?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뭐 쓸지 고민하고 문제를 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는 표현이 등장해 있어서 난 뭘 썼어? 근과계수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을 쓴 거야. 그래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혼자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건 대화하는 겁니다. 혼잣말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사실 여러분이 봤냐면 그 초등학생들 야 1 더하기 1 얼마야 하면 1 더하기 1은 얘 하나랑 얘 하나 이게 발현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어려운 거 이제 시켜봐. 예를 들면 11 더하기 12 뭐 하면 11 더하기 12 하면서 이제 뭐 하잖아. 혼자 말한다고. 그게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성장하면서 그게 부끄러운 행위인 걸 아니까 안 하는데 공부할 때만큼은 되게 좋아요. 공부할 때만큼은. 근데 그 혼잣말이 자문자답이면 더 좋아요. 자문자답. 진짜 미친놈처럼 보이는 건 아는데 그렇죠? 혼자 막 이거 맛있겠지, 맛있다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지. 근데 수학에서는 이거 뭘까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좋다. 알았죠? 물론 이제 속으로 말하는 게 보기는 좋겠죠. 얘 한 허그는 오메가래요. 당연히 뭐부터 해요? 인수분해부터 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부터 하죠. 자, 근데 뭘 쓸까 고민을 해요. 뭐 하지? 여기는 바가 없네? 그럼 근과계수 관계보단 뭐가 좋을 것 같아? 대입이 좋을 것 같아요. 대입을 얘를 한번 해보여. 또 뭐도 할 거냐면 난 얘도 할 거야. 왜냐면 여기에 근이 오메가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오메가 대입하면 0이니까
세제곱이 1이래요. 이거를 활용하려고 해요. 자, fn이라는 애가 뭐라고 써있냐면 1 더하기 오메가에 2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을. 난 지금 f1, f2, f4, f 16개를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해요? 아마 걔도 뭐일 거다? 규칙 찾기이지 않을까라는 거고, 규칙 찾기의 기본적인 풀이 방향은 뭐다? 일단 해보자입니다. 일단 해보자. 그렇죠? 일단 해보자. 이 효자고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일단 해보자예요. 일단 해보자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1 더하기 오메가 F1 제곱분의 오메가, 이게 F1, F2는 뭐예요?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F2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 F3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요?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써볼까 생각을 할게요. 마지막까지 씁시다. 자, 규칙이 있을 거예요. 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란 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어. 여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맞죠? 근데 여기는 누가 없어? 오메가가 없잖아.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해줘? 넘겨.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아니, 갑자기 깔끔해졌네.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요? 자, 오메가 4제곱은 어떻게 해? 아,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뭐가 되고 사실은? 오메가가 되고. 잠깐만, 1 더하기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이 1 더하기 오메가 여기 있네, 맞지? 대입을 쓰기로 했잖아, 그쵸? 1 더하기 오메가니까 얘를 뭐예요? 넘기죠.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뭔 생각이 또 들어? 마이너스 1이네? 설마 전부 다 마이너스 1인가? 라고 추측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근데 한 번 더 해보자 했더니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그럼 오메가 6제곱은 당연히 얼마야? 1.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네. 와, 규칙이 깨졌어. 내가 생각한 규칙이 이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더해. 더하면 되죠. 자, 오메가 8제곱은 어떻게 돼요? 세제곱이 1이니까 얘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이고 얘 뭐가 돼? 오메가. 잠깐만. 차수를 줄이고 보니까 얘가 누구처럼 생겼어? 얘처럼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면 당연히 틀리지. 이 효자고에서 나왔을 때도 나름 객관식 만지작 문제긴 합니다. 마지막 문제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슬프게도 이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면 서술형이 이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없을 난이도예요. 무조건 이거보다 어려운 거 등장합니다. 최소한 2개 이상. 알았죠? 최소한 2개 이상. 물론 그 세 개 다 틀리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1등급 라인일걸? 일반고 기준으로.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반복. 어떻게 돼요? 3개마다 반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3개마다 반복. 근데 이 3개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3개마다 반복되면은 여기 총 몇 개 있어? 총 1제곱부터 18제곱까지가 총 몇 개 있어? 18개 있잖아. 그치? 그거 3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야? 6묶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요.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오늘 이거 끝내고 저거 부등식을 좀 하죠.